키워드를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얼른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키워드가 사실은 검색 결과 상위 노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일단 키워드라는 거는 검색어, 사람들이 여기 네이버의 초록창 안에 어떤 글자를 입력하냐, 사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독자들이 네이버에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상위 노출이 돼야 블로그를 들어올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보통 이제 뭐 검색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세 번째 1, 2, 3까지는 되게 절실하면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넘어가는, 보통은 굉장히 상위에 노출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제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상위 노출되는 포스트 몇 개는 제 개인 블로그도 그렇고 마케터진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블로그도 그렇고 상위 노출이 됐을 때 정말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제가 하는데, 티스토리는 원래 네이버에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네이버에 딱 노출이 된 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양이 사실 구글 다음 뭐 이런 다른 걸 다 합친 양보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상위 노출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상위에 노출되는 걸 목표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검색 결과를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색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검색어를 넣은 거잖아요. 그만큼 이 주제에 관심이 있고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왜 뭐 이렇게 배너가 뜨는 걸 봤거나 아니면 SNS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슬쩍슬쩍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환율이 되게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보기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창에 넣어서 우리의 포스트를 딱 노출을 된 걸 봤을 때 그걸 누른 다음에 이걸 다 읽고 연락을 하거나 뭐 채팅을 하거나 이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말을 네이버 초록창에 넣었을 때 검색이 되게 만들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변호사님들 각각 노리는 분야, 좀 집중하고 싶은 분야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검색어를 넣었을 때 내가 검색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 하나에 검색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공정거래법 이런 거를 했다 그러면 공정거래법, 뭐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아니면 뭐 공정거래법 소송,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공정거래법도 걸리고 싶고 소송도 걸리고 싶고 뭐뭐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포스트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연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근데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되냐, 사실 키워드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거는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검색량이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검색을 전혀 하지 않는 키워드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말을 넣었을 때 검색량이 많은지 이거는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이 낮아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변호사 업계라는 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은 키워드들이 되게 오랫동안 블로그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오신 분들에게 장악이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께 새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이미 다 막 이렇게 마련돼 있는 것들 말고 조금 경쟁이 덜한 거, 이런 거를 찾아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량 대비 기존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문서수가 적은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게 일종의 미션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냐? 감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툴이 있습니다. 키워드 마스터. 뭐 이런 사실 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 키워드 마스터라는 툴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혼과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많이들 보실 수 있는 키워드죠. 근데 이혼과 관련해서도 되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혼 소송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제일 일반적일 것 같지만 사실 제일 검색량이 많긴 해요. 여기 보시면 PC 검색량 있죠. PC로 검색한 사람의 수가 이게 1640. 모바일, 요새는 모바일 검색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은 6430. 그래서 이거 PC 더하기 모바일에서 8070명이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 기준입니다. 네이버에서 한 달에 8070명이 이혼 소송이라는 글자를 녹색 창 안에 넣은 거예요. 근데 문서 수라는 거는 기존에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이혼 소송이라는 키워드가 적용될 만한 문서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26만 6천.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이제 이 문서 수를 조회수로 나눠 보니까 33점 얼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큰 이걸 되게 대형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런 대형 키워드 치고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 이게 워낙 검색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서 수가 많아도 33. 근데 별로 좋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서 검색량 대비 문서 수의 비율이 낮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보시면 이혼 소송 비용이라는 포스트를 보면 키워드를 보면 검색량은 4,570. 요 그냥 이혼 소송의 반 조금 넘죠. 근데 문서 수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거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10으로 떨어졌어요. 요런 게 사실은 이 33의 경쟁률보다 그리고 문서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26만 6,800개의 블로그 포스트들을 다 뚫고 우리께 새로운 신생 블로그가 1위를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나마 4만 7천 개 중에 이랑 경쟁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이혼 소송 비용은 되게 괜찮은 거예요. 조회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를테면 여기 10일짜리가 이런 거 조회수가 70이다. 이혼 변호사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조회수가 70이에요. 조회수가 70이면 문서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70명밖에 검색을 안 하는 검색어는 약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특수한 업계에서 쓰는 그런 특별한 용어들이면 70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다 진짜 되게 중요한 고객일 수 있어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혼 변호사 추천은 사실은 그냥 별로 그러니까 되게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니잖아요. 딱 보기에도. 근데 경쟁률이 이렇게 높으면 이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포스팅을 할 때마다 사실은 이걸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검색어가 괜찮은 검색어인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쓸만한 검색어인지 그걸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혼 말고 한번 같이 뭔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원하시는 검색어를 하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크를 켜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금리 해볼까요? 금리? 네. 변호사 관련된 거 네네. 관련된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 임대차. 네. 임대차 쳐봤더니 검색량은 꽤 좋죠. 4천. 근데 문서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임대차라는 말은 변호사님들만 쓰시는 말이 아니라 그 뭐지? 저기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쓰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 비율이 정말 살벌한 숫자가 나왔죠. 블로그 순위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보시면 법무법인 심평 여기가 진짜 많이 노출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업체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보호법, 신고 막 쭉쭉쭉쭉. 그러면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죠. 임대차 계약서. 우와, 검색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 짐작이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총 조회수가 거의 그냥 임대차에 비해서 뭐 8배 정도 많은 것 같고, 근데 문서 수는 엄청 이거에 비하면 정말 적죠. 그래서 비율이 되게 좋아요. 임대차 계약서 키워드 잡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서를 잘못 쓸 때의 문제, 뭐 잘못 쓰시면 큰일 납니다. 뭐 등등등 이런 걸로 써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 한번 보면 행정사분이 아니면 뭐 김채영 변호사님, 재테크 스터디 하시는 분들 이런 강남 부동산 전문센터 이 블로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위에 지금 노출된 사람들의 블로그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환별 유의사항 뭐 이렇게 썼고 이거는 직접 작성하신 그런 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변호사님 직접 하셨든 직원분이 하셨든 그래서 이거 되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가 잘 돼 있죠. 일단은 체크 포인트 2가지 이렇게 딱 핵심을 짚어주고 네. 왜 이게 중요한가 도입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알기 쉽게 딱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놨고 그럼 법안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우와 이런 거 있으면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하고 이렇게 파일도 첨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케이스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미지가 2개밖에 없어요. 3개인가? 이것도 이미지인 것 같긴 해요. 이미지가 하나, 둘, 셋. 요거 썸네일로 쓰는 거 이렇게밖에 없긴 하지만 동영상이 없는데도 아마 이 블로그 자체가 지수가 높아서 항상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되는 블로그가 됐고요. 이 정도면 아주 길진 않지만 되게 알아보기 쉽게 한눈에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포스트도 링크 걸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냥 와라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딱 해놨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렇구나 하면 눌러볼 것 같은 이런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괜찮을 것 같은 블로그가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이 사람은 어떻게 썼나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다 보면 지금 이 포스트는 다 진짜로 쓴 것 같긴 한데 요런 거 있죠. 지금 요 블로그 이름 보이시죠? 언제나 가치 있게예요. 요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블로그들은 대부분 판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잘 나가는 블로그를 사서 여기다가 그냥 글만 게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잘 나가는 블로그라는 거는 이미 되게 블로그 지수라는 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뭘 올려도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맨날 쪽지가 와요. 뭐 3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이러면서 블로그를 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건당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면요. 그래도 이거는 그런 블로그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부동산 정보 블로그긴 하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전세 사기 예방. 이거는 어이구 오해했네요, 제가. 여기가 대체로 그런 건데 요거 이것저것이라는 블로그 임대차 해서 한번 눌러보면 이런 게 약간 그런 거예요. 법무법인 대륜에서 이
그 써준 그냥 이 포스트를 여기다 자기 블로그에다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한 건당 얼마씩 받고. 그래서 나쁘진 않죠. 뭐 이렇게 포스팅은 그래도 성의 있게 하셨네요. 이런 강조도 넣어주시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영상, 그냥 사진 한 장을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노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동영상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거 그냥 하나 소정의 원고를 제공받아 작성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거기 그냥 요 업체에서 준 이미지랑 글자를 그냥 올린 이런 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했는데 되게 관련 없는 이미지들이에요. 이런 거. 뭐 이거 당연히 관련이 없고 이런 것도. 이 포스트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모든 포스트에 쓰는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계속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좀 천편일률적인 포스팅을 보고 연락을 잘 안 하게 될 것 같고 문제는 요런 다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블로그에 다 갖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자체가 이러면은 이제 저품질이라고 해서 그냥 못 쓰는 블로그가 돼버려요. 근데 업체는 상관없죠. 이 블로그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게 상위에 노출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돈으로 노출을 올리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뭐 이게 효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 거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저희 블로그 자체가 노출이 많이 되는 걸 목표로. 그래서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로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요. 이제는 앞으로 글을 올릴 때마다 상위 노출이 거의 쉽게 될 수 있거든요. 좀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이런 블로그를 우리 블로그로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서 되게 좋은 키워드를 찾아냈고요. 이를테면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검색을 하나 한번 볼까요? 제 생각보다는 검색량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계약갱신 청구권. 근데 일반인들도 많이 아나 봐요. 그래서 조회수가 괜찮게 나왔고 문서수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비율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 놓고 보면 임대차 계약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숫자상으로 보면. 근데 문서 수가 그래도 37만 8천이랑 경쟁할 거냐, 7만 1천이랑 경쟁할 거냐, 이런 거 이제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되면 저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쓸 것 같아요. 블로그 순위 보시면 이런 거 뭐 이렇게 힙하고 멋지게라던가 집찬녀 스토리, 집찬녀는 부동산이겠다. 그러면 이런 이상한 것들이 여기,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그냥 그런 거가 많고 부동산이 많네요. 그러면 변호사님의 포스트를 여기에 노출이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관련 키워드에 나와 있는 거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다 눌러보시면서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요거 관련해서 다른 키워드가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넣어보셔도 좋아요. 네, 생각보다 이 임대차는 의외로 이렇게 이런 거가 들어갔을 때도 검색량이 꽤 많게 나오는데 의외로 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이 키워드가 일반인들이 전혀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예시가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손계준 변호사님 하도급 이런 키워드를 여기 미션 보드에 찾아주셨어요. 하도급 한번 볼게요. 오!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여서 그랬네요. 그래서 조회수가 꽤 많네요. 하도급이라는 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문서수도 뭐 많긴 하지만 비율이 막 아주 극악한 이런 284 이런 비율은 아니네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블로그가 있나 보면 아유 이 법무법인 심평은 뭐 하는데요. 그냥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블로그일 것 같지만 네, 그렇네요.
이것도 포스팅의 주제에 따라서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은 이미지를 그냥 계속 갖다 붙이는 거고, 솔직히 저는 이런 블로그는 뭘 읽으라고 쓴 블로그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글자만 빡빡하게 이렇게 있고 중간에 크게 이미지가 있고 이러면은 가독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사기 때 변호사님 중에 이런 이제 업체 블로그 맡기신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를테면 사기에 대한 걸 썼는데 뭐 형법 몇 조에 의하면 뭐 사기죄로 인하여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그 조항 번호 자체를 완전히 틀리게 썼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은 읽으면 딱 아시죠. 근데 뭐 일반인은 모르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뭐 요 하도급도 괜찮을 것 같고 하도급 어떤 문제로 보통 변호사님을 찾나요? 하도급이면. 송계준 변호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 예, 그러면 뭐 뭐라고 칠까요? 돈을 못 하도급 대금, 받았으면 하도급 대금. 아, 여기 있다. 하도급 대금. 근데 이거는 조회하는 사람이 되게 적네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검색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쳐봐야 돼요. 그러면 하도급 대급 말고 지급 보증까지. 차라리 이게 더 많아요. 이런 어려운 말인데. 그쵸? 그래서 근데 요건 비율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조회수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시면서 나한테 더 유리한 키워드가 뭐겠다 이런 거를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마스터를 통해서 이제 키워드를 찾으셔서 그래서 이번 주 과제가 뭐냐면요. 변호사님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그 첫 번째 미션 보드에 적어 주셨어요. 근데 그걸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송계준 변호사님 리스트에 있는 하도급을 넣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도급 대급, 하도급 대급, 대금 지급 보증이라던가 뭐 등등등 이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잠깐만요. 하도급 대금으로. 그래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한번 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를 한번 넣어 보시고 변호사님께서 딱 확정할 수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를테면 처음에 임대차에 대한 걸 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살릴 수 있는 거,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혹은 뭐 또 다른 관련 키워드들 몇 개를 찾았다면 이 임대차란 주제에 대해서 유효하겠다 싶은 키워드를 한 5개 정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쳐보고 별로인 것 같으면 마이너스 누르시고 괜찮은 건 남아서 여기 한 5줄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임대차에 대한 키워드 5개.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영주 변호사님이 어떤 키워드를 또 적어주셨었냐면 경매 전문 변호사.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러면 경매 전문 변호사라는 이 키워드에 대한 또 관련 키워드들 중에서 좀 의미 있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남기고 그렇게 해서 여기 미션 보드에다 올려주시는데요. 제 생각에 경매 전문 변호사는 없을 거. 있으면 어떡하지? 많진 않네요. 이거 비율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경매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라는 뒤에 수식어를 넣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찾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면 경매랑 관련해서 변호사 필요한 경우가 어떤 거예요? 소송? 아니면 뭐 어떤 경우일까요? 사후적으로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물건 분석하면서 이게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네,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 가령 아까 임대차 키워드를 잡으면 임대차와 네. 관련 있는 그 단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확인하는 거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네.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서 전부 다 요 검색량, 뭐 문서수 이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기능은 없나요? 네. 아니,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 사실 다 볼 필요가 없기는 해서, 잠깐만요. 다른 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다른 툴에 있군요. 네. 여기도 정확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블랙키위라는 툴이에요. 근데 요거는 유료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무료도 쓸 수 있는 그게 많기는 해서 임대차 한번 쳐볼게요. 이건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임대차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 등급이 일단 D- 등급이에요. 좋지는 않죠. 저희도 아까 여기 키워드 마스터에서도 봤지만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좋은 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검색량 PC, 모바일 해서 토탈 이렇게 나오고요. 월간 콘텐츠 발행량 이런 46,000개가 발행이 된다. 뷰에서 그다음 뭐 블로그, 카페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1월의 검색량 이런 것도 보여주고 포화 지수 이게 중요하죠. 매우 높음. 매우 높음까지 된 거는 안 쓰는 게 좋겠죠. 너무 이 주제가 포화되어 있다라는 거긴 한데요. 여기 있죠. 이 연관 키워드에 대해서 여기 그냥 쭉 보여주기는 해요. 그래서 검색량 순으로 보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신고. 근데 이 툴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 툴은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이 계산을 안 해줘요. 비율을. 그러니까 여기 이 키워드 마스터라는 게 좋은 게 비율을 계산 이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나누기 이거만 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렇게 계산을 안 해주면 이 누적 발행량 그러니까 이게 문서수와 검색량을 보고 눈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되는 약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요거를 쉽게 하려면 여기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하셔서 CSV 파일이 되긴 하는데 이걸 열면 이제 엑셀 파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식을 만드실 수는 있겠죠. 이거 나누기 이거 아이고 나누기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비율을 보실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누를 거냐 다 눌러볼 거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뭐 대충 보면 이제 검색량이 중요하다 그런 검색량 이렇게 보면 되고 계약서 신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요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썼나도 보기가 좀 쉽고 대체로 제목에 약간의 트렌드가 있어요. 상위 노출되는 제목의 트렌드라는 게 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대충 보면서 이렇게 보이니까 안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 검색어를 쳐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임대차 계약서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제 이 키워드의 환경이 어떤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파워링크가 일단은 많죠. 이건 뭐 워낙 경쟁률이 치열한 키워드다 보니까 파워링크가 많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니펫으로 돼 있는 이런 백과라던가 FAQ 이런 거 요새 이제 네이버가 새롭게 이렇게 지식 스니펫을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검색 나오고 인플루언서들 먼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거기는 한데요. 여기 중에서 이제 보통은 블로그는 여기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잘하면 이 스펫에도 여기 들어가면 정말 되게 완전 상위 노출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지식백과가 올라와 있잖아요. 지식백과랑 같이 경쟁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좀 정의 같은 거를 딱
앞부분에 잘 써주시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원래 구글에 있는 기능인데 네이버가 도입을 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여기에 제 콘텐츠 중에 하나가 올라간 걸 발견했어요. 이거 제 티스토리 블로그거든요.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이라고 치면 이렇게 제 블로그가 지식 스니펫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보시면 키워드가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이에요. 제목에 제일 왼쪽에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기도 오픈 프로필 글자가 들어가 있고 본문에도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키워드 안에 있는 글자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 포스트의 조회수가 늘어가지고 왜 그런지 하고 봤더니 여기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키워드가 많이 반복이 되고 뭔가 괜찮은 블로그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확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 특히 이건 티스토리 블로그잖아요. 네이버에서 티스토리 블로그가 이렇게 상위 노출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목의 키워드를 잘 쓰는 게 어쨌든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검색량이 많진 않아서 막 놀랄 만큼 엄청나게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네이버 검색창으로도 한번 검색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거 키워드 마스터 혹은 블랙 키위 요런 툴을 사용을 하셔서 키워드를 보면 됩니다. 여기 좋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트렌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툴이 더 유용한 사람들은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주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이 블로그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일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어차피 트렌드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전문 분야나 원하시는 분야의 포스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가능하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5개 정도씩을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넣냐면요. 여기. 이게 이제 이번 주 미션 보드인데요. 키워드가 만약 여기서 임대차였어요. 그러면 임대차에 대한 거를 이 키워드 마스터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 화면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를테면 캡처해서 넣어주시고 그냥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여기에 임대차 말고 나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 몇 개 이렇게 뽑아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키워드들 임대차 말고 뭐 경매 뭐 이렇게 해서 키워드가 가능한 걸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를 넣은 포스트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 작성 계획 가능하신 대로 쭉쭉쭉쭉 덧붙여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걸 한번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여기 들어오셔서 아 맞다 나 요거 이번에 생각 안 나니까 요거 쓰면 되겠다 요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앞으로 진행하시기에 되게 편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각자의 키워드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키워드는 그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키워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네, 선생님, 그 네, 키워드를 설정하는 게 아까 제목에 넣으면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글을 쓴 다음에 태그에 넣는 것도 중요한가요? 네네. 태그도 중요하긴 한데요. 태그가 약간 기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제 블로그를 하나. 이거 그냥 저의 개인 블로그인데요.
뭘로 해요? 카카오뷰 만약에 카카오뷰에 대한 거를 썼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약간 좀 말씀드렸던 모든 법칙을 지키진 않고 있어요. 이 이미지도 적고, 네, 메인이 여기가 아니라서 티스토리랑 유튜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블로그라 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블로그 지수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블로그를 그냥 랭킹을 매기는 게 있어요. 약간 네이버에서. 그거가 일단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상위 노출이 거의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 이미 랭킹이 올라가 있는 블로그여서 사실 매번 막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대충 상위 노출이 돼서 저도 대충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태그가 있죠. 저는 본문에 샵 뭐뭐뭐 이렇게 쓰진 않아요. 발행을 할 때 태그를 넣는데요. 이 태그가 어떤 기능을 하냐, 사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PC 버전에서 태그를 누르면 제 블로그 안에 있는 카카오뷰라는 태그가 달린 포스트들을 찾아줘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카카오 채널을 한번 눌러보면 별로 없네. 카카오 채널이라는 태그를 달았던 제 블로그 안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요. 근데 이게 모바일로 가잖아요. 모바일에서 이 태그를 누르면 같은 태그를 쓰는 다른 블로그의 글들이 막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사실 내 블로그에서 다른 블로그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보통은 여기 이렇게 막 밑에 지금은 이 블로그에서만 나오는데 같은 태그를 쓴 다른 블로그 글들이 이런 식으로 막 밑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막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 태그에서 내 블로그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태그를 쓰시고 차라리 다른 사람 블로그에서 나한테 유입이 되는 걸 기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은 됐는데 글이 별로야. 그럼 대충 툭툭툭툭 보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밑에 다른 글들이 있으면 그걸 클릭할 수도 있고, 이걸 클릭했는데 이건 괜찮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봐서 뭐 연락을 주시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쓰시는 게 저는 초기에는 특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이 됐을 때도 검색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파워뷰는 너무 큰 검색어라 제가 완전 상위에는 노출이 아이고 안 됐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네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나오지는. 네, 어쨌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를 어떻게 실제로 활용을 할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 넣어야 돼요. 이 키워드를 활용한다라는 뜻은 제목을 정한다는 것과 비슷해요. 제목에 키워드를 넣는데 제목에서도 특히 제일 왼쪽, 그러니까 시작할 때 넣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본문 내에서 키워드가 3번에서 5번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톡 그거 오픈 채팅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러면 본문 안에서 얼마나 그 키워드가 반복되는지 그것도 꽤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팁인데 가능하면 첫 번째 문단에 키워드가 나오는 게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임대차 계약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그냥 뭐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주는 거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든지 뭐 그런 말을 문장의 첫 번째 문단에 넣는 거죠. 그리고 본문 안에 키워드를 넣을 때는 부자연스럽게 막 진짜 반복하면 좋다고 하니까 막 10번, 20번씩 말도 안 되는데 문맥에 안 맞게 넣는 이런 경우가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막 이상한 아저씨가 쓴 블로그 같은 막 그런 것들이. 근데 예전에는 예전 네이버 알고리즘에서는 그런 것도 거르지 않고 상위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다 거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문맥에 잘 스며들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목 같은 경우는 21, 그러니까 글자 수가 21에서 25자 정도가 적절한데요. 사실 요 제목 길이의 트렌드가 계속 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을 해서, 어, 다른 사람들, 최근에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가 어떤 식의 제목을 쓰고 있는지 그거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라는 글자가 제일 왼쪽에 없어요. 중간에 괄호하고 한참 뒤에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도 상위 노출이 됐어요. 이러면 지수가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요런 게 사실 제일 스탠다드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유의사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제일 왼쪽에 임대차 계약서라는 키워드를 넣었고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3번, 5번 정도 너무 많이 반복돼도 네이버에서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안 되면 검색에 안 걸리니까 적절히 넣어주시고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건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미지와 동영상 풍부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가 3개 이상, 5개 정도가 좋고요. 사실 엄청나게 많아도 검색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님들 것처럼 어디 여행 갔거나 맛집이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 사실 많이 올리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5개는 내가 어떻게든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고요. 카드 뉴스를 만드시면 보통 5개 정도는 쉽게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까 뭐 김호동 변호사님 소개글에서처럼 명함을 찍는다던가 뭐 표창장 같은 거 찍는다던가 관련된 걸로 그렇게 넣어주셔도 좋고요. 이미지는 반드시 관련된 이미지여야 됩니다. 이게 검색 엔진들의 이미지 검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안에 개가 있고 사람이 서 있고 뒤에 나무가 있고 꽃이 있다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이미지를 넣으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또 경고가 그러니까 그 네이버 마음속에 경고가 붙을 수 있어요. 원영주 변호사님이었나? 막 이렇게 꽃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올리신 거 있었거든요, 블로그에. 근데 그러면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에 약간의 레벨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이미지가 제일 네이버에서 점수를 줄 때 제일 높은 점수를 줘요. 그래서 명함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사진을 찍으면 이 안에 다 남아요. 뭐 이게 어디에서 찍은 거고 뭐 조도가 어땠고 뭐 무슨 렌즈로 찍은 거 이런 게 다 이제 디지털화 돼 있어서 그게 올라갔을 경우에 네이버에서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이미지를 썼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촬영이 아니면 직접 제작한 이미지도 괜찮아요. 얘보단 점수가 낮지만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내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나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된 이미지들은 괜찮고요. 근데 요것마저 없어. 내가 디자인할 시간도 없어 라고 하시면 그냥 퍼온 이미지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순위는 제일 낮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퍼온 이미지 5개 올리는 거랑 직접 촬영한 거 2개 올리는 거 2개 중에 뭐 할래? 그럼 저는 직접 촬영한 거 2개를 올리겠어요. 그게 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순서니까 가능하면 어디 가서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좀 찍어주시고 관련된 거를 이를테면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 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있는 경우 순위 노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들지? 나 진짜 이거 동영상까지 편집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보셨죠? 이상한 무슨 법무법인 심평이었나 대륜이었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이미지 하나를 저장을 해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긴 제가 이제 같이 했던 전에 2기 수업을 들으셨던 변호사님이었는데 여기 어떤 포스트냐면 요거 디자인은 제가 해드린 거긴 해요. 근데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요 관련한 문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하시고 요거 한번 볼게요.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동영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영상 검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검색이 됐을 때 이걸 눌렀을 때 그냥 그냥 무슨 사진 하나만 쭉 그냥 동영상인 척 저장을 해서 넣는 거랑 이렇게 그래도 내용이 있어서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정보가 들어오는 거랑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신뢰도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 카드뉴스 이 위에 카드뉴스들 넣었잖아요. 이 카드뉴스들을 붙여갖고 동영상화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를 하나 만드실 때 이를테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세요. 그래서 글을 쭉 쓰신 다음에 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고 이 카드뉴스를 동영상화해서 동영상까지 넣고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콘텐츠를 쭉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셔서 제목을 정하시고 글을 쓰실 때 키워드를 제목 안에 반복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최대한 어디서 긁어모으고 없으면 만들고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네. 요 뒤에 거는 조금 지금 1시간 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깐 쉬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잠깐 쉬고 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 54분이라 저희 정각에 다시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너무 신기하게 딱 6시 정각에 역시 변호사님들은 아주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 뭔가 피곤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화면에서. 그래서 잠시 쉬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찾는 거는 됐고, 이제 키워드를 포함해서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노출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류 시간이에요. 이 체류 시간이 길다는 거는 네이버에서 보기에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블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내용이 있는 블로그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이 2분 30초에서 3분 정도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김호동 변호사님이 이거 블로그 운영하고 계신 거에 대한 이 현황 분석 템플릿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혹시 다른 변호사님들 안 계시죠? 요거까지 작성하신 경우는. 네, 거의 지금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여기 작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이 내 블로그 통계라는 데에서 블로그 평균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287분이세요. 김호동 변호사님은. 그러면 7초. 그럼 분수로는 6, 4, 24? 4분이 넘네요. 그쵸? 맞죠? 6, 4, 24. 네. 4분 20 몇 초. 그럼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은 일단 여기 앞에 거는 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희께. 왜냐하면 막 진짜 파워블로거들 있잖아요. 막 맛집 여행 막 아니면 막 진짜 맨날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얘기 막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일단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글을 쓰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경쟁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높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뭐 김은우 변호사님은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셔서 일단 높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높은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거 6초인 변호사님도 봤어요, 저.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었던 건데 뭐냐면 그런 약간 프로그램을 이렇게 업체에서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조회수를 임의로 늘리는 프로그램.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진짜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로봇이 들어와서 그냥 정말 점만 찍고 나가거든요. 그 열고 닫고 이런 로봇을 이제 매크로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는 늘어나요. 그러면 하루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체류 시간 자체를 걔네가 1초 만에 나가버리니까 줄이는 거예요. 평균을 깎아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블로그에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서로 이웃이에요.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다 보면 서로 이웃 친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이웃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서로 이웃을 늘리려고 마팔 같은 거거든요. 맞추합시다 막 이러고 와요. 근데 되게 우리 블로그는 이웃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블로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올리거나 뭐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이웃끼리 교류하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막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는 그런 블로그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 법률 문제가 있어가지고 블로그에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서로 이웃을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자기 이웃을 늘리기 위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 중에는 들어와서 매번 안부 인사를 남기거나 댓글이나 공감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역시 읽지 않아요. 그냥 밑으로 다 내려가서 그냥 댓글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막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넣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체류 시간을 갉아먹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이웃을 진짜 관심 있어 보이는 분들이 아니면 받지 않아요. 왜 블로그 이웃 수가 많아야 된다, 서로 이웃 수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막 서로 이웃 수 늘리는 걸 해주는 업체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골라가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체류 시간을 신경 쓰시면 되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블로그 평균 사용 시간, 이게 방금 이 김호동 변호사님 보셨던 그거거든요. 이거는 블로그에 한번 들어와서 이 사람이 나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블로그에서 처음에는 어떤 글을 읽다가 궁금해서 연결된 글을 읽거나 메뉴에 들어가서 다른 글을 보거나 뭐 이거 평균 사용 시간이 이제 김호동 변호사님 4분이 넘었던 거고요. 블로그 평균 데이터에서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글 하나당 얼마나 오래 머물렀나 그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운영을 하시고 나서 요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서 내가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좀 짧네. 근데 전체적인 사용 시간이 많네. 그러면 게시글 조금 분량을 늘려야 될 것 같다. 라던가 뭐 이런 판단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은 여기 노션 안에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 2-3달 정도 블로그를 운영해 보신 다음에 한번 다시 요 현황 분석 템플릿 들어오셔서 요거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입 분석 같은 것도 그렇고 요런 거 성별 연령별 분포 같은 것도 그거 타겟 오디언스를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들어오고 있나 이런 거 판단하시기에 좋아요. 근데 보고 나는 좀 이렇게 나이 있으신 뭐 CEO나 운영 그 사장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콘텐츠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 이렇게 너무 잘 넣어주셨어요, 김동. 요거는 약간 팁인데 한 페이지당 포스트 하나 보이게 설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블로그 세팅하실 때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페이지에 포스트가 줄줄줄줄 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이 포스트 3개를 읽어도 조회수는 1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조회수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하나로 보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류 시간이 길려면 글이 길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죠. 글자 수가 최소 1000자는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3000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 드렸듯이 들어오자마자 나가지 않게 질리지 않게 적당한 볼거리 혹은 숨쉴 구멍들을 만들어주는 편집 이런 게 중요하고요. 블로그 안에서 관련된 포스트들을 링크해서 오래 머물게 하면 블로그 하나에 체류 시간이 적더라도 평균 사용 시간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잘 조화롭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요소, 검색이 잘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백링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블로그의 주소가 다른 매체들의 온라인에 있는 다른 공간들에 게시가 됐을 때 점수가 올라가요. 이 포스팅이 좋은 포스트다라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제가 이번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거 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어떤 분이 이 블로그를 URL 복사해가지고 카페라던가 자기 블로그라던가 이런 데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타고 카페나 이런 외부에서 사람들이 막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되니까 조회수도 늘어나죠. 그리고 카페 같은데 일단 이 카페가 괜찮은 카페라면 올라가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점수가 이 포스트가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기가 너무
너무 운이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냥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나 SNS 같은 게 있으면 저는 블로그 주소를 많이 링크를 달아라, 공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트위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안 해요.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맨날 이런 거. 이를테면 이 글을 제가 블로그를 썼어요. 저번에 한국 가서 오프라인 컨설팅을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썼어요. 이것도 사실 이거 공지글인데 1000자 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글자를 늘려갖고 최대한 길게 쓰고 이미지도 만들어서 넣고 이런 거 뭐 기존에 이런 후기들도 캡처해서 넣고 이게 다 개별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둘, 셋, 넷 이미지 많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또 이런 막 이미지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놔두면 사실은 이거는 키워드가 마케터진이에요. 뭐 누가 마케터진이라고 찾아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바라기가 힘들잖아요. 이래서 이걸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밑에 보시면 여러분 변호사님들도 다 있어요. 기본 기능 중에 여기 공유가 있어요. 카페 공유는 요거 아예 버튼이 따로 있고요. 카페가 아니더라도 공유 버튼이 있어서 여기에서 눌러서 여기저기에 보낼 수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트위터죠. 그래서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냥 이걸 누르면 트위터에 로그인돼 있는 계정에 이렇게 떠요.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지우고 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잠시만요. 그러면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몇 명이나 봤을래나? 8명밖에 안 봤어. 근데 이거 노출되는 것도 노출되는 거지만 여기에 이게 걸려 있다는 게 일단은 점수에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을 하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이거는 보라고 올린 거긴 해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소개를 막 하고 올린 다음에 페이스북은 외부 링크가 걸려있는 포스트가 노출이 적게 돼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혹시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왜 자꾸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지? 그냥 본문에다 달아주면 편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노출이 안 돼서 제한이 돼서 댓글에 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댓글에다가 또 역시 이 블로그 링크를 달아줬어요. 그러면 여기 페이스북에도 걸렸기 때문에 이 블로그 요 포스트가 노출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운영하시는 카페, 뭐 SNS 이런 데다가 최대한 이 포스트의 URL을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러면 그게 되게 그 점수가 쌓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 특히 이거를 링크 주스라는 아예 거의 공식적인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링크를 걸어주는 그런 웹사이트들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웹사이트에 제 이 URL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백링크를 막 생성을 해줘서 여기저기에 막 인위적으로 검색 순위를 올려주는 거죠. 근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백링크가 나쁜 사이트에 걸리면 오히려 점수를 깎아 먹어요. 그래서 막 그런 인위적으로 백링크를 올리는 사이트에 잘못 올렸다가 막 이상한 포르노 사이트 뭐 이런 거에 잘못해서 그게 걸려버리면 확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변호사님들이 믿을 수 있는 카페, 뭐 단톡방 아니면 이런 SNS 이런 데다가 그냥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자체 기능을 쓰는 포스트를 조금 더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실 때 옆에 보시면 글감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도 평소에는 잘 안 쓰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 모먼트,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이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기 글감에 보시면 사진, 책, 영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일단 쳐볼게요.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검색어에 관련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그냥 unsplash.com 쳐서 이거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 거기서 다운받아도 공짜긴 한데 그냥 여기서 요걸 찾아서 넣으시면 더 네이버는 내 거를 써줬네? 이러면서 더 좋아한다는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들 블로그에서 보신 적 많으시죠? 이게 다 여기 글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찍은 사진, 직접 디자인한 사진이 이렇게 이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권 없는 사진을 쓰시는 것보다는 점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찍거나 만들어서 쓰시고 정 내가 쓸 게 없다 싶으실 때는 여기 이제 글감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검색해서 이미지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책 리뷰 같은 거를 쓸 때예요. 한번 책이 잠깐만요. 제가 참여했던 이 책이 등록이 돼 있으려나? 아이고 책에서 없네. 아쉽네요. 영화 뭐 최근에 뭐가 인기 있지? 아바타. 그러면 영화 정보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등록한 영화 정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뭐 아바타를 보고 왔는데 어쩌고 이렇게 쓰면 네이버에서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뭐 이런 거를 할 그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별로 안 한다고 아니면 뉴스를 만약에 링크를 하셔야 된다. 뭐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링크를 하신 다음에 요 뉴스에 대한 논평이라던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설하는 글을 쓰신다 하실 때는 이렇게 쓰셔도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네이버에서 더 좋아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저는 많이 활용 안 해요. 그래도 포스트 자체가 잘 돼 있으면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인용구, 사진 이런 거는 다 잘 쓰시죠? 인용구 같은 경우에 소제목을 쓸 때 저 요거 많이 써요. 요런 거. 그래서 요렇게. 아니면 뭐, 그리고 아까 보신 포스트들처럼 중간에 요런 거 강조하실 때 요런 거 뭐 이런 거 쓰셔도 좋습니다. 요것도 자기 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장소 여기다 넣으면 첫날 보여드린 대로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등록이 되고 같이 등록이 돼서 유리하고요. 파일 첨부하실 때는 요거 해서 파일 첨부하시면 좋고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링크를 사용하시면 썸네일과 함께 링크가 들어가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URL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면 얘가 알아서 찾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포스트가 썸네일하고 제목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링크를 할 때는 이렇게. 근데 썸네일이 너무 안 예뻐. 보기가 별로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썸네일을 빼고 요 글씨만 보이고 싶어. 그럼 여기 X 누르시면 요 글씨만 보여요. 아니면 그냥 나는 심플하게 가고 싶어.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여기에 그냥 여기를 선택하신 상황에서 요거 누르고 URL만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그냥 링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아까 보셨던 어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상담하기, 전화번호, 그다음에 상담 방법 알기, 그리고 그냥 링크만 딸랑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누르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저 같으면 여기 앞에
여기 특수 문자거든요. 특수 문자를 열어서 요런 거 정도 하나 이렇게 붙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전화번호하고 사실 전화번호를 블로그 포스트에 올리는 게 문제가 있다. 별로 이제 네이버에서 너무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냥 전화번호를 하나만 계속 노출을 시키고 내 블로그에서 내가 하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전화도 바로 전화가 가게 링크를 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 요 링크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링크 입력에서 텔이라고 치세요. 텔. 그 다음에 번호를 넣으면 여기 링크가 걸려서 이거를 누르면 바로 전화 모드로 가요. 근데 이거는 PC에서는 안 됩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 바로 누르면 바로 전화 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이걸 눌렀을 때 바로 이게 전화 모드로 바뀌면서 전화가 걸리는 이런 거고요. 이거를 이미지에도 아이고 이미지를 지워버렸네. 이미지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만약에 이걸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눌렀을 때 바로 링크가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요거 링크 입력. 그러니까 이미지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이죠. 지금 초록색일 때 링크 입력 누르셔서 똑같이 텔 하고 전화번호를 넣으면 이 이미지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보통은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만드시는 거고 잠깐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땐 전화가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컨설팅 신청서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링크를 안 걸었었네요. 링크를 안 걸었었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누르면 바로 넘어가거나 전화 걸리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중간에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해서 링크 눌러갖고 여기만 링크를 건 거고요. 아까 큰 링크 같은 경우에는 걸면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이 포스트는 별로 좋은 포스트는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누를 게 너무 많아요. 어딜 누르라는 거야? 라고. 이것도 누르라 그러고 이것도 누르라 그러고 마지막엔 또 뭐 이것까지 누르라 그러고. 근데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외부 링크나 이런 걸 넣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하나만 딱 하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걸기라든지 채팅하기라든지 이거를 하나 정해서 그거를 유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 네이버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포스팅을 보기에도 좋고 네이버에서 점수도 좀 많이 주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변호사님들한테 많이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를 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주제를 잡을 때 일단은 구조를 잘 잡고 이런 본문, 제목 이런 거 잘 써주시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티스토리에는 이게 좀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네이버는 별로 그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소제목 같은 거를 여기 보면 본문 소제목 인용구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유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용구 전 요걸로 소제목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잘 써주면 이게 그 소제목을 이 검색 엔진이 다니면서 소제목을 더 중요하게 알아봐요. 이게 막 이렇게
나중에 HTML 보면 막 태그가 막 달려 있었고 얘가 소제목이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로봇이. 그래서 소제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넣어놨느냐가 검색에서 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확실히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첫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일상 언어로 쓰시는 거. 너무 전문 언어로 많이 쓰시지 마시고 일상 언어로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되게 압축적이세요. 항상 글들이 변호사님들은. 한 문장이 그 안에 엄청 집중해서 봐야 이 모든 글자들이 다 이해가 되는 약간 쓰잘데기 없는 말이 없는 이런 스타일로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면 글자 수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님들이 왜 이렇게 짧게밖에 못 쓰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느슨하고 길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션이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키워드 마스터든 블랙 키위든 그 툴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키워드를 여기에 이렇게 해주시고 포스트 작성 계획까지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선정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포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요. 포스트를 쓰실 때 그냥 블로그에 올리지 마시고 일단 원고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MS 워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왔던 요 요소들을 지켜주시면 돼요. 제목 잘 정하시고 키워드 본문 내에서도 반복해 주시고 이미지 어떤 거 사용하실지 요거는 이미지는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거 다음 시간에 만들 거라서 그 대신에 대충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0자 이상 가능하면 3000자를 목표로 해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되니까요. 선정하신 키워드들 중에서 딱 하나 골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캔바라는 툴에 가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캔바는 디자인 툴이에요. 김호동 변호사님 전에 이거 사용해 보신 적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들도 혹시 뭐 캔바 말고도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뭐 이런 한국 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툴을 추천하는 게 이게 글로벌 툴인데 되게 소스가 훨씬 더 많아요. 국내 툴들보다.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게 그냥 무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다 보면 유료가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유료로 쓸 수 있는 그 소스가 너무 많은데 다 이쁘거든요. 근데 무료를 하면 답답해져가지고 나중에 요금제가 그렇게 많이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그게 캐나다 달러로 나오는데 한 12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사용료가. 그래서 혹시 그냥 나 그냥 편하게 할래.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아 하시면 그냥 프로 요금제를 하셔도 좋고 한 달은 무료예요. 그래서 뭐 한번 보시고 요건 나중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입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예요. 로고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프로필 사진 이미지 이런 게 있으시면 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고를 혹시라도 뭐 디자인 업체에서 만드셨다 하신 경우에는 AI 파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저한테 좀 미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파일, 그러니까 그거 일러스트에서 열어서 보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못 보시면 그냥 저한테 미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변호사님들 쓰시기 편하게 가공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컬러 넘버를 알아야 되거든요. 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거를 미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다 됐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얘기해 주세요.
로고 이미지 파일과 프로필 사진이 다 없는 경우에는 네. 마련을 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러실 경우에는 그냥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컬러 팔레트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님들의 그 주제 색깔을 색상. 네, 그거를 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였는데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어떤 거를 난 하고 싶다 그거를 생각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나중에 이제 로고를 만드시거나 하실 때도 그냥 그거를 토대로 그냥 만드시면 되니까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로고 파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손유진 변호사님은 외부에서 디자인 하신 거죠? 전문가분이. 네네네. 네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쵸? 네네네네. 네네네. 네. 김호동 변호사님은 직접 캔바에서 만드셨죠? 예,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네.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 캔바에서 만드신 거를 저한테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보는 법은 알려드리긴 할 텐데 여기 그 다음 주 건데요. 다음 주에 맨 밑에 보면 여기 이거 캔바에서 생성한 이미지 공유하는 방법이 다음 주 맨 밑에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저한테 공유를 미리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주현 변호사님은 혹시 로고 파일 가지고 계셨었나요? 로고가 있으셨어요? 로고 없습니다. 아, 법인에 네. 한번 여쭤는 볼게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있으세요? 아, 아니요, 저 법인 거. 네네, 아, 없어요. 그러면 법인 거는 근데 지금 그 별산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법인 근데 로고 저희 법인에 아무도 이 인터넷 이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아, 진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다 엄청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아, 네네네. 아, 근데 저 하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번 그 연휴 때 포스팅을 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임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사실,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소송과는 약간 그러니까 소송보다는 뭔가 정보를 찾기 위한 포스팅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정보를 이제 뭐 자세하고 친절한 정보를 주는 포스팅을 해서 흔히 말하는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면 그것이 결국에는 제가 수임을 위한 포스팅을 했을 때 그 포스팅이 상위권에 노출되기 위한 전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수임을 위한 포스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이제 제가 포스팅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를 찾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검색 루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네네네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게 궁금하면 뭔가 내가 이제 궁금한 걸 치면서 변호사 이렇게 뭔가 검색을 해볼 것 같은데, 가령 뭐 임대차 계약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걸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제가 포스팅을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수임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정보성 포스팅 같은 것들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이제 블로그에 이런 거를 위한 나의 블로그를 이제 상위 노출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포스팅으로서 하시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아,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그 지수를 올리고 방문자를 늘리고 이러는데 일단은 도움이 되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이를테면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쟁 중일 경이 아닌 경우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긴 하겠지만 그걸 검색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 계약서가 뭐가 잘못됐었지? 이렇게 스탠다드한 그러니까 잘된 계약서가 뭐길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바운더리를 넓게 잡고 내 타겟이 결국은 검색을 할 것 같은 검색어들 중에서 되게 밑에 단계에 있는 검색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타겟은 임대차 문제로 뭔가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수임이 되려면 임대차 문제 때문에 뭔가 소송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적어도 뭐죠? 그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한테 내 포스트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임대차인데 뭐 사기를 당해서 빌라왕한테 사기를 당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사기를 당해서 임대차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 요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찾을 수도 있고 임대차 사기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 임대차 뭐 변호사라고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검색할 것 같은 한 100개 정도의 검색어들 중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거나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골라서 쓰는 거죠. 걸릴 수도 그래서 요 임대차 계약서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우리 블로그에 온 사람 중에는 그냥 계약서 사본만 계약서 그 템플릿만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분쟁 중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가 당장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요 한 사람 그러니까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호사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를테면 그렇게 많이들 쓰세요. 방금 아까 법무법인 대륜 이런 데서도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되게 나는 되게 경력 있는 변호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자체에 대한 홍보성, 광고 같은 그런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마케팅 업계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를테면 가습기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 가습기는 뭐 최첨단 기술이 있고 뭐 예약도 되고 뭐 광파가 어쩌고 뭐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내 습도 적절한 겨울철 실내 적절한 습도는 이런 걸 올려요. 가습기 회사에서. 그래서 적절한 습도는 55%입니다. 뭐 그걸 잘 맞추기 위해서는 빨래를 널어 두셔도 되고 뭘 하셔도 되고 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좋은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좋은 가습기의 기준은 그럼 뭐 이렇게 막 몇 가지 있고 그래서 링크를 밑에 조그맣게 그냥 거는 거죠. 우리 가습기 판매 링크를. 근데 그걸 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 그 점을 해결을 해준 다음에 그 점을 더 잘 극복하려면 나한테 와라 라는 식으로 콘텐츠가 구성이 돼야 고객이 설득이 돼서 나한테 오지, 내가 훌륭하니까 나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를테면 홍보가 먹히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콘텐츠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그 검색 툴에서 좀 넣어 봤거든요. 근데 네. 이상하게 넣은 것들이 다 그 PC10, 모바일10 10 이런 거예요. 근데 맞아요. 10은 아닌 그렇게 그래서 뭐 몇 개 넣어 봤는데 다 10이어서 그거는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해도 그냥 기본 숫자인 건지 네, 그것도 좀 거의 궁금했는데. 0이 나오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그러면 없어요. 그냥 뭔가 많지 않은 경우에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 수치를 좀 하기 어려울 때 나오는 숫자인 네네. 건가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숫자밖에 안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좁기 때문에 아예.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나한테 너무 핵심적인 검색어라면 그냥 그거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김주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 키워드를 계약서 검토, 법인 정기 자문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셨는데 이를테면 법인 정기 자문으로 했는데
안 그거는 10은 나오잖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네. 그거는 좀 됐던 것 같고 제가 다른 거를 좀 어, 넣어봤는데 이것도 10이에요. 이것도 10이네? 네. 네. 이것도 10이구나. 그러면 아. 요런 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변호사님 특히 이제 좀 특수한 분야에 계신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에 저는 가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검색어를 쓸까? 왜냐하면 저는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법인 정기자문이라는 검색어밖에는 지금 안 떠오르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쓰지? 하고 보면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이분들이 쓰는 검색어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니까 검색어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쭉쭉 봐서 그래서 벤치마킹 블로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블로그를 보고 남이 검색어를 추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 법률 자문. 그러면 한 비율이 한 어느 정도로 이게 되면 좀 그거는 별로다. 혹시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가능하면 2자리 숫자 안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건 다 달라요. 영역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건 진짜 너무 심하고요. 572 이런 건 너무 심하고요. 네. 그래도 한 89 이 정도 돼도 그래 어쩔 수 없다 싶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4.5 이런 식으로 아주 경쟁이 낮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진짜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를테면 전에 일기 변호사님들하고 찾았던 것 중에 상간녀 소송 이런 거 되게 이혼 관련한 거는 정말 치열하거든요. 경쟁이. 근데 4짜리 거를 발견하고 다들 너무 행복해했던 이런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엄청 많잖아요. 상간녀 재판 이혼 재판 하여튼 이 관련한 검색어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거를 찾은 거죠. 그래서 와 이건 정말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다들 좋아했던 그래서 비슷비슷한 검색어들 중에서 괜찮은 키워드를 찾는 게 사실 되게 시간이 조금 투자되는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0% 막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해답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좀 빨리 끝났으니까 네, 많이 선생님, 얘기. 아까 네, 가습기 얘기하다가 네.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해준 문제점. 다음에 이제, 네. 근데 그거 우리 변호사 소개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네. 소개글은 그거는 그냥 네. 그냥 스트레이트로. 네. 그거는 진짜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글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보성 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 이제 마케팅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하고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유튜브가. 저도 네. 이제 검색을 제 이름도 하고 다른 변호사님들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찍는다는 것은 좀 거부감이 많이 들어요. 노출이 아직 좀 주저되고 네. 그쪽으로 점점 가는 거 아닌가.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해야 되지만 유튜브도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되는데 네. 어떠신가요, 선생님 보시기에? 네. 유튜브가 100%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이제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에 예전에는 그게 뭐 빌보드였죠. 이렇게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교대역에 있는 붙여놓는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는 그런 것 뭐 물리적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검색 엔진,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에다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게 목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검색 엔진은 여전히 많이 찾죠, 당연히. 그래서 검색 엔진을 내 노출을 시키는 건 되게 중요한데 더불어서 이제는 유튜브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몰리고 요새는 검색을 유튜브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도 되게 중요하고 저만 해도 유튜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문자 중심의 텍스트 기반의 취향이라 저는 블로그 검색을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만 해도 다 유튜브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검색을 할 것 같고, 저만 해도 유튜브도 운영하고 블로그는 뭐 마케터진 블로그는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매체를 쓰는데 유튜브로 제일 많이 질문이라던가 의뢰가 들어와요. 그걸 보면 유튜브가 가장 효과적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를 하시면서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넓은 의미에서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이제 기획을 해서 어떤 걸 내가 쓰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풀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문제라서 블로그를 한 두세 달 하시다 보면 콘텐츠도 쌓이고 요런 식의 글을 써서 올리면 사람들한테 반응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글로 쓰느냐 말로 푸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블로그 포스트를 가지고 그냥 말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얼굴 노출이 부담스러우시면 제 유튜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말만 해요. 화면은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고 아니면 캔바에서 PPT 같은 걸 만들어서 돌려도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부끄러워하고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얼굴 노출을 안 하는데 근데 진짜 마케팅을 위해서는 얼굴 노출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특히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얼굴 노출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효과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남편만 해도 제가 그 캐나다 올 때 이민 변호사 이런 법무사 이런 사람들을 찾잖아요. 근데 초반에 찾을 때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아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도 있고 카페에 올리시는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을 딱 고르길래 어떻게 왜 이 사람 골랐냐 했더니 아는 사람이라는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 적이 있냐 했더니 유튜브로 얼굴을 본 적이. 근데 그게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보다는 그래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판단은 변호사님들의 몫이긴 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끄러워서 제가 구독자 2,000 넘으면 얼굴 이렇게 나오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5,000이 넘어서 6,000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얼굴을 못 내밀고 있어요. 성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조언을 드릴 때는 얼굴이 나오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너무 막 업체들이 많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막 편당 얼마 와서 촬영해주고 간단하게 편집을 해주고 편당 얼마 이렇게 받아서 막 처음 계약할 때 1,500만 원 이렇게 계약하시는 변호사님도 봤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저는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보할 수 없거든요. 이 채널의 확실한 효과를.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하면 잘 되지만 잘 안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블로그는 어느 정도 이런 다 이 뭐랄까 알고리즘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저는 지금 배우신 거를 활용을 해서 꾸준히 한 3, 4개월만 투자하시면 100%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라는 건 확신하거든요. 많이 받고 그런 결과를. 근데 유튜브는 아직까지 그게 100% 확신이 안 돼요. 1,500만 원을 들여도 조회수 몇백에서 그치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집에서 대충 찍어도 막 1,000, 2,000 몇만까지 조회수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려면 일단 투자를 많이 하지 마시고 업체를 찾지 마시고 그냥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무실에 앉으셔서 카메라 저는 지금 웹캠이거든요. 근데 노트북 카메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그걸 가지고 찍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편집도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무료 툴 같은 거 처음엔 사용해서 몇 번 해보시면서 아, 내가 요 정도 길이로 요런 내용을 말하면 요런 정도로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조금 연습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 2월, 3월 정도에 유튜브 일단 시작하시는 방법 요런 거는 그냥 웨비나 같이 일회성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시작하고 뭐 채널 개설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고 일단 돈을 들이지 말고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주제로 하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 있구나. 이런 감을 좀 익히셔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튜브를 추천드립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선생님, 블로그 있지만 그냥 따로 웹사이트 홈페이지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근데 검색에서 걸리는 거는 블로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따로 있는 홈페이지의 의미는 그냥 뭘까요? 어, 어, 일단은 얼굴인 것 같아요. 약간 음, 명함처럼 음, 뭔가 공식성이 그냥 네이버 블로그로 있는 것보다는 공식성이 있어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전히 그것도 저 한 번 더 그 1회 강의로 홈페이지 만들기도 지금 다른 전문가분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돈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그냥 직접 할 수 있는 툴이 요새 되게 많아요. 그냥 그런 걸로 하시기를. 근데 있는 거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래서 명함에 그냥 블로그 주소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가는 게 좀 더 공식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만드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 SEO라고 그 Search Engine Optimization을 잘 해놓으면 구글 같은 데서는 검색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을 받거나 그런 변호사님 성함을 검색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홈페이지가 딱 검색이 되면 이분이 진짜 진짜 있는 분이구나 이런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경력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이렇게 공신력 있게 볼 수 있다 이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고객이 유입되는 거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네. 유입용은 아닌 것 같아요. 유입용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네이버 블로그가 검색이 더 잘 되게 일단 자기 생태계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거기서 경쟁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별산에 계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이 법인 이름을 많이 쓰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혼자서 이제 독립을 하실 때 블로그에 있는 그 로고랑 이런 걸 다 뺄 수도 없고 다 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수정을 너무 많이 하면은 싫어해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막 저품질로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이걸 지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놔두자니 찝찝하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변호사 뭐 기업 자문 전문 뭐 김주현 변호사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법인 이름을 쓰시더라도. 그리고 요새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냥 별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법무법인 호동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아니 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호동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그냥 김호동 변호사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요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있긴 한데 여기 이 변호사님 아마 여기 같이 계신 변호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이렇게 아닌가? 그냥 건물이 같나?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법무사님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 정확한 예시를 들어드리기가 어려운데 법인 이름 말고 그냥 변호사 이름으로 이 플레이스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링크를 걸 때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주소 링크를 걸어서 하면 다 법인 그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좀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지만 거기 플레이스에 있는 대표 번호로 가면 어디로 걸릴지 모르잖아요. 전화가 어느 변호사님한테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변호사님을 따로 등록을 하셔서 그냥 변호사님 이름으로 되도록 잠깐만요. 제가 하나 예시 들어 성함을 형사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강남 형사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되게 많죠. 근데 법무법인 강남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변호사님이 법무법인 휘명에 계시는 변호사님인데 변호사 고영남이라고 따로 이렇게 휘명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 하지만 이분도 그렇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거는 그 공식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법인 등록이 된 거 말고도 변호사님 개인이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여기서 나오는 블로그 리뷰나 이런 거는 다 이 변호사님 거잖아요. 변호사님 리뷰고 여기 연결돼 있는 전화번호도 변호사님한테 직통으로 걸릴 수 있는 번호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번호로.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법인 말고 개인으로도 등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 이름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감을 좀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막 좀 약간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글들이 다 최신 글들이 앞에 뜨던데요. 네. 네이버는 이렇게 최신 글들을 좀 앞에 띄우는 구조인가요?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최신 워낙 이제 이쪽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최신 글들이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되게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시의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여기 이거 강남 형사전문 변호사 보면 12월 27일에 있는 게 사실 제일 위에 떠 있긴 하죠. 근데 요거가 보면 이거 그냥 어떤 지수 높은 블로그를 산 이런 거긴 한데 일단 블로그 지수가 높고 동영상이 엄청 많고
마마 글자도 많겠죠? 뭐 그렇다 보면 1등으로 네, 1등으로 뜨게 되기는 할 거예요. 의미 없는 동영상 엄청 많이 넣어놨는데 근데 요런 거랑 경쟁이 되는 요런 최신 글들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글이 일단은 그 평가 요소 중에 하나다 보니까 더 유리하긴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요새 저의 블로그에 되게 이게 제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거든요. 근데 2021년 6월 24일에 쓴 포스트예요. 근데도 여기 이거 링크트리 공식 사이트 바로 밑에 네이버 블로그도 아닌데 노출이 돼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이게 시의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최신 글들이 있지만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들 블로그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쓰신 글이 키워드를 하나 잡으셔서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나중에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그 키워드를 잡아서 또 쓰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밀렸네 다시 쓰고 계속 거기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는 별로고 일단은 쭉 서로 다른 키워드를 쭉 치워두시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상위 노출에 걸리는 걸 그냥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실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이런 어느 사피엔스의 속마음 이런 거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진짜 힘들긴 해요. 그래도 한 3, 4개월 지나서 실제로 효과를 보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좀 하셔라.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하셔야 될 많은 과제들을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문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수정한 문서를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나 답답하신 거 있으시면 단톡방으로 질문 주시면 다른 변호사님들한테도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